아마 홍준표 후보께서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검찰의 후배고 지난 여름에 무엇을 한지 다 알고 있는 분이 홍준표 후보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야당에서는 홍준표. 현적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경선 때는 네. 할 말 다 하고 네. 따질 거 다 따지게 되죠. 치열합니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MB하고 할 때도 보셨지 않습니까? 전쟁이었죠. 남의 당 사람보다 더 치열하게 싸웠죠. 김정욱 교수님. 그런데 송 대표, 집권 여당의 대표가 홍준표 대표가 잘 알 것이라는 이 발언 어떻게 한번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다 추정이어서 문제인데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10쪽짜리가 2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당이 만들었다고 얘기하면 10쪽짜리 2개를 안 만들었다고 얘기하면 누군가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들었다고 얘기하면 여권일 수도 있지만 야권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야권이면 누구겠느냐? 홍준표, 황교안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검찰 출신이시고 예. 검찰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과정들도 분명히 있고 과거에 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또 이 두 분 다 마찬가지로 한 분은 지금 조만간 복당을 하실 거고 한 분 같은 경우 다시 정계에 복귀해서 대선 후보로 나오실 상황이라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문제와 관련해서 윤 총장 자체의 검증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개연성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야당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공작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니 공작이 아닌 것도 명예훼손을 낼 수 있는 건데 공작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과 반대로 따지고 본다면 야권 내부에서도 이렇게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예. 서로가 추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내용 자체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수장 얘기가 뭐냐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정밀하게 정리했다는 얘기가 나온 걸 보면 엑스파일도 아닌 거죠.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내용들을 어떻게 확인을 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건데 다 있는 내용들을 정밀하게 얘기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국민 선택을 받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나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야가 서로 편하게 활용하는 거죠.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만든 거 아니니까 그쪽에서 만들었다고 얘기하면 그쪽은 의도가 있을 거 아니야. 여권에서는 야권에서 만들었으니까 예. 야당 내부에서 아마 권력 갈등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가장 개연성 있는 게 어디겠어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나 또 황교안 전 당대표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개연성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지금은 개연성 논쟁이어서 아까 말씀드립니다만 출처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안 그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서로 그냥 마음 편하게 써먹을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그냥 아주 좋은 복귀 방망이가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요. 추정과 억측 난무하고 그러니까 정치권이 지금 서로 실체가 없는 걸 갖고 싸우는 게 아니냐. 그럴 때일수록 저희 언론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텐데요. 이도훈 의원님. 네네. 송 대표의 얘기에 홍준표 의원이 바로 반박을 했어요.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셨는지 모른다. 나는 소위 윤석열 엑스파일을 본 일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송 대표가 야당 내부의 다툼으로 좀 물줄기를 바꾸려고 하는가 이런 의도는 맞는 겁니까? 뭐 야당 사정을 얼마나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홍준표 전 대표를 거론했는데 저는 그 홍준표 의원의 대응이 생각보다는 조금 미지근한 거 아닌가? 좀 더 강력하게 사과를 요청하고 근거가 어디냐 이렇게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좀 반응이 미지근해서 조금 예상에는 못 미치는데 일단 뭐 송 대표 입장에서는 우선 둘 다 아직은 국민의힘 밖에 있는 분이지만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같이 검찰 출신이니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런 걸 얻는 게 굉장히 쉬웠다고 볼 수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이건 좀 당내 사정이긴 하지만 홍준표 의원이 지금 이제 당 밖으로 나가 있는 지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홍준표 의원이 대표 시절에 홍 대표를 많이 따랐던 분들 중에서 일부가 어떤 분은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그룹으로 가고 어떤 분은 또 이제 뭐 최재형 아직 감사원장 아직 뭐 출마 선언도 안 하고 현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쪽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의 뭐 배신감이라고 할까 이런 토로했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홍 대표가 무슨 윤석열 전 총장을 상대로 해서 X파일을 만들고 이랬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송영길 대표가 지금 현재 여당의 대표인데 윤석열 파일을 만들려고 지시했다. 지금 이제 고발한 시민단체의 주장이 그건데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정치적 라이벌일 수는 있지만 홍준표 대표가 무슨 X파일을 만들어서 윤석열 전 총장을 공격한다? 이것도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주장입니다. 홍 대표가 불필요한 오해를 안 받으려면 아까 지금 뭐 본 일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하는 차원에서 머무르지 말고 송 대표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하셨는지 밝히고 사과하라 이렇게 좀 강력하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집권 여당의 대표까지 이렇게 직접 나서면서 제1야당의 대표도 오늘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이준석 대표가요, 민주당 송 대표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저희 당에서 그것이 생성되었다고 주장하려면은 육하원칙에 따라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장관 일가와 같은 어떤 국민의 공부를 살 만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는 것이지, 왜 이렇게 공당의 대표가 음모론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잘 제가 이해하지 않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늘 사찰했던 사람이 불법 사찰을 운운하면서 검증을 피해가려고 한다. 지금 이거는 대선을 앞두고 벌어질 수 있는 가장 좀 아마추어스러운 상호간의 공격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미경 의원님. 공당의 대표가 음모론 그런 주장을 하면 언제 어디에서 누가 왜 육하원칙에 맞게 특정하라.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바로 맞받아쳤어요. 저는 진짜 이준석 대표가 참 나이가 굉장히 어리신데도 저 참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집권 여당의 대표가 얘기를 하려면 추측성 발언을 마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야당을 향해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특정하라 한 건 너무 잘한 얘기고, 그 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도 가장 아마추어스러운 공격이다. 이 말씀도 잘하신 것 같아요. 지도부 입장에서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노린 그 노림수에 걸려버리신 것 같아요. 홍준표 의원이요. 홍준표 의원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나는 그거 X파일 본 적도 없고 나는 그거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는 그거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특정해서 말을 하고 아니면 사과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만뒀어야 되는데 예. 거기서 2절이 나가버린 거예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늘 사찰했던 사람이 불법 사찰 운운하면서 검증을 피해가려고 한다. 이거는 사실은 송영길 대표가 노린 거거든요. 야권 내부가 싸우기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얘기는 하시지 말았어야죠. 왜냐? 윤석열 총장이 사찰했다는 얘기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얘기예요. 근데 본인이 또 사찰했다고 하면 언제 윤석열 총장이 언제 또 육하원칙에 의해서 홍준표 대표가 또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예.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좀 안 해줬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이준석 당대표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너무나 아마추어스럽게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엑스파일을 두고 여당 대표, 야당 대표 한치 양보도 없이 치받았습니다.